빅파이님께서 제보해 주신 글입니다. 하와이 괴담 10선. 이번엔 조금 생소한 괴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생방송 중에 어떤 분께서 하와이도 괴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걸 보고 빅파이님께서 직접 하와이의 괴담과 심령 스팟에 대해 조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와이 괴담 10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와이 괴담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비록 미국이 나중에 식민지에서 주로 만든 곳이지만 세계 여러 곳의 괴담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란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냉동실에서 꺼낸 오싹한 파인애플 피자에 에피타이저로 냉동 덴뿌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이를 태평양의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에 정착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편입된 이후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메이지 시대의 일본 사람, 한때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중국인과 구한말의 조선 사람, 진주만을 침공했던 일본, 그리고 휴양을 위해 찾아오는 호주나 유럽 사람까지 괴담으로 유명한 나라 출신들이 많이 정착하였기에 원주민들의 토속신앙, 그리고 일본 귀신과 미국의 악령을 모두 한 마을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이인 것이죠. 먼저 한밤에 행군하는 하와이 전사들입니다. 하와이 원주민 출신 괴담입니다. 하와이어로 후아카이포라고 하는 고대 하와이 전사들은 어떤 저주를 받아 죽어서도 영원히 매일 밤마다 야간 행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렬로 열을 맞추어 그들이 전투를 치렀던 곳과 신성한 장소라 여기는 곳을 노래와 북소리를 내며 횃불을 들고 돌아다닌다 합니다. 만약 이들의 소리를 미리 들었다면 반드시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군요. 이를 어기고 눈을 마주칠 시에는 죽어서 그 전사들의 혼과 함께 영원히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혼령들 중에 만일 자신의 조상의 혼령이 있다면 그 혼령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합니다. 밤중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령은 혼령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일정치가 않아서 가끔은 집에서 자거나 쉬고 있었는데 한 부대가 거실 한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그런 소름 끼치는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호놀룰루 주변을 횡단하는 H1 고속도로는 30km가 채 안 되는 길임에도 짓는데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정을 앞당기려고 밤에 작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도 바로 이 하와이 전사들의 영혼이 계속 출몰하였고 이것을 보는 인부들마다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터널을 뚫거나 산길을 포장할 때 수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유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이민 온 얼굴 없는 귀신 무지나 이야기입니다. 무지나라는 요괴는 원래 얼굴이 없는데요. 그 모습을 사람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원래 일본에선 승려의 모습으로 둔갑해 나그네들에게 마실 물을 구걸하곤 얼굴 없는 머리로 놀래키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와이로 오며 하와이형 귀신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1959년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의 카할라 마을. 이곳은 와이키키의 일출봉 같은 다이아몬드 헤드와 그 뒤의 골프장 사이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드라이브인 영화관에서 한 여자가 화장실을 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 다른 여자가 거울을 보며 빨간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거울을 다시 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와이의 라디오쇼 진행자인 글렌 그랜트의 방송에서 1981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무서운 이야기 특집에서 한 제보자가 자신도 빨간 머리카락에 얼굴 없는 여자를 보았다고 제보하며 다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존에 퍼졌던 이야기가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글렌 그랜트 본인도 무진아를 목격하게 되며
완전히 공식 괴담이 되었다고 하네요. 일본의 얼굴 없는 귀신은 일본인들이 메이지 시대에 하와이로 대거 유입되며 하와이로 전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왕자와 하와이 공주가 결혼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일본인들의 하와이 이민 역사는 뿌리가 깊고 어찌 보면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의 유입은 괴담까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선 귀신을 뜻하는 일본어인 오바케를 가끔 영어인 고스트 대신에 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교토의 평등 원사를 본딴 일본식 절이 오하우 섬에 있습니다. 미드인 하와이 파이브어와 로스트에도 나온 적이 있는 곳이죠. 돌극장의 희생자들. 극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소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바나나와 파인애플 통조림 브랜드로 잘 알려진 돌이란 회사는 하와이에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호놀룰루 시내에 극장을 세워주기도 했는데요. 그 극장이 사실은 하와이가 원주민들의 왕국이었던 시절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던 신전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1980년 초 학교 버스 사고가 일어나 극장을 들이받고 아이들과 버스 기사가 엄청나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14반 영화관의 구석 꼭대기엔 관객석을 내려다보는 50대 버스 기사의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는 그 옆에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선 아직도 아이들의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며 큰 비명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합니다. 카이무키의 시기낙마 카샤. 이번엔 서양저택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호놀룰루 8번대로와 하딩 에비뉴가 만나는 곳의 한 서양식 주택에선 시기낙령인 카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 신화의 구울처럼 이들은 시체의 살을 뜯어먹고 그것이 끝나면 그 시체를 지옥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한 남자가 전 가족을 죽인 뒤 그 집안에 시체를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땅에 묻힌 것을 찾았지만 딸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2년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이 이 악령에게 공격받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택에 도착하고 나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기저기 배구공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3명의 여자였는데 셋 중 하나가 그 악령에게 붙잡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목에 졸려 힘들어할 때 나머지 2명이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여자들이 어머니 집에 갈 때까지 대동하는 일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잘 달리던 차가 멈춰섰고 2 여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3번째 여자를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도우려 했으나 마치 굳은 살이 박힌 어떤 손에 의해 강한 구타를 당하고선 뒤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간신히 질식하던 여자를 차 밖으로 끄집어냈으나 그 후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그 3번째 여자가 차에 타고 나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3번째 여자는 죽고 말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차 문은 찢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5번째로 와이메아 계곡의 물귀신입니다. 오아후 섬에서 호놀룰루 반대편으로 가면 와이메아 계곡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10m 정도로 크진 않지만 다이빙을 해도 될 정도이고 현지인들이 종종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곤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부터 현지인들은 이곳에 사람을 반드시 익사시키는 물귀신이 살고 있어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물귀신에게 걸리면 마치 물속에 빨려 들어가듯 나오지 않다가 희생자가 완전히 죽고 나서야 물 밖으로 꺼내준다고 합니다. 1952년 항해사인 빌 로렌스가 이곳에서 희생되었을 때 목격자인 그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렌스 씨는 마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또 끌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갔을 땐 친구들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도
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에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기로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텐트 주변을 누군가 바쁘게 뛰어다니거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음을 견뎌낸 다음 날, 로렌스 씨의 시체가 그제서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누아노 팔리도로로 갈 땐 돼지고기를 들고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오아후 섬은 제주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꽤 큰 섬입니다. 가장 큰 섬은 하와이 본섬으로 경기도와 비슷한 크기이죠. 이 오아후 섬은 바다뿐 아니라 산도 절경인데요. 한라산 같은 모습보단 작은 태백산맥처럼 섬의 북동쪽은 작아도 완전히 산맥으로 막혀 있어 대관령길이나 516도로 같은 산길을 지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북동쪽은 무역풍을 직접 맞는 곳이라 현지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란 이름으로 이곳을 부릅니다. 호놀룰루 시내에서 이곳의 카네오해나 카일로아 마을로 가는 길은 하와이 61번 도로인 누우아로 팔리도로라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섬의 신앙과 역사가 깃든 전설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북동쪽으로 거의 다 넘어오면 웅장한 절벽을 볼 수 있는 길가에 넓은 갓길이 있는데요. 이곳 근처로 갈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돼지고기를 절대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돼지고기를 들고 가게 된다면 이 부근에서 차가 말을 듣지 않고 멈추어 버리고 간간히 늙은 여자가 흰개를 데리고 길 위를 유유히 걸어온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들고 있는 돼지고기를 주지 않는다면 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전설은 하와이 건국 신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펠레가 아닌 화산의 땅 하와이의 여신 펠레를 사랑했던 돼지 얼굴을 한 반인반신의 캄푸아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캄푸아아는 화산의 여신 펠레의 어머니와 그녀의 형부가 혼의 정사로 낳은 아들이었고 또 양아버지가 따로 있어 캄푸아아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캄푸아아는 굉장히 미남이고 힘이 세고 지혜로웠으나 그의 양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양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방황으로 얼굴에 잔뜩 문신을 하고 돼지머리 가죽을 머리에 쓰고선 살던 섬을 떠나 하와이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에 온 캄푸아아는 아름다운 여인 펠레를 보고 한눈에 반해 줄곧 청혼했지만 펠레는 그의 추한 돼지 얼굴을 보고 정이 떨어져 처음엔 그를 그냥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노력에 감동한 펠레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제서야 캄푸아아는 돼지 가면을 벗고 본래의 잘생긴 얼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이 어색했던 펠레는 캄푸아아를 다시 섬의 반대편으로 내쫓아버렸고 자신은 화산의 여신답게 화산이 끌어오는 섬의 한편으로 돌아갔고 캄푸아아는 화산이 닿지 않는 축축한 습지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산맥이 바로 이 도로가 관통하는 산맥이기 때문에 캄푸아를 상징하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펠레의 땅으로 넘어오려고 할 땐 반드시 돼지고기를 그곳에 버려두거나 나타난 여인이 데려온 개에게 먹여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길에는 이러한 전설보다 더 무서운 괴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웅장한 절벽이 보이는 앞에서 수많은 하와이 전사들의 혼령이 투신 자살을 해 그러한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굴 반쪽이 없는 소녀의 원혼이 목격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녀는 과거 하와이 왕국 시절에 강간을 당한 후 목을 매 자살한 소녀의 원혼이라는데요. 얼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튀어나온 눈과 목에 남겨진 목을 맨 흔적뿐이고 얼굴 반쪽은 시체였을 때 동물에게 뜯어먹힌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히아와 정원의 초록빛 여인 이야기입니다. 와히아와 정원은 호놀룰루에서 섬을 종단하는 H2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육군 비행장과 돌사의 농장 사이에 나오는 마을입니다. 마을 가운데에 1920년에 큰 공원으로 지어지려다 1957년부터 작은 근린공원이 된 와히아와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곳이지만
길이는 구불구불한 곳을 피면 1km 정도가 되는 나름 큰 곳이죠.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상심 속에 죽어갔고 그 어머니의 원혼이 마치 이끼나 해조류를 뒤집어 쓰고 상반신이 물고기인 느낌의 삐죽한 이빨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어느 아이든지 자신의 아이로 여겨 데려가려고 한답니다. 카이나 포인트의 영혼의 문.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카이나 포인트라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두세 개 사이를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산 사람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뛰어내려 내세로 들어가는 문이 이곳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천을 떠도는 영을 하와이어로 우네하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이 스스로 내세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곳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하와이에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나 만일 중간에 길을 잃을 경우 결국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 섬에서 유령처럼 떠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9번째로 하와이의 도깨비 메네후네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어로 메네후네, 더 예전의 고문서에서는 나와오라고 읽는 이 정령의 정체는 도깨비나 아일랜드의 레프리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키는 2피트, 즉 대략 60에서 65cm 사이입니다. 사는 곳은 문명의 때를 묻지 않은 축축한 숲이죠. 장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잡아 가두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집이나 성이라도 하룻밤에 몰래 지어버린다고 합니다. 옛 하와이 설화에서는 이들을 고용해서 신전이나 왕궁을 하루 만에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단 돌이 되기 싫다면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와이 여왕의 혼이 나타나고 있다는 하와이 주의회 건물입니다. 하와이가 미국으로 편입되기 전의 시절 비참한 망국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는 섬 곳곳에 많습니다. 하와이의 마지막 왕이자 여왕이었던 릴리우오 칼라이 여왕을 하와이 주의회 건물에서 보았다는 괴담도 그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여성 상원의원인 엘로이즈 퉁팔란의 10살 난 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그의 딸은 그곳에서 이상한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 친구의 모습을 키가 매우 큰 하와이계 여자로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부모님에게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전에 사라졌다고 하는 그 친구는 나중에 의회 앞에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동상에 세워졌을 때 딸이 그 동상을 보고는 저 사람이 바로 내 친구였다라고 하며 정체가 밝혀집니다. 여왕은 애연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후에도 건물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가끔은 지하 복도의 안개처럼 담배 연기가 뭉쳐져 있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애연가했던 예전 정치가 존 번스가 맞담배를 피워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겠지만 하와이의 귀신도 어딘가 우리나라의 귀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데다 상당히 친숙한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만한 오아이오 섬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 목격담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엔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귀신이 나왔던 하와이 호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